한 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전체로 만났어요. 뭐 이제 안 네. 불러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장규석 기자 이번 주 이거 굉장히 뉴스 많이 다뤄졌는데 버스 대란 얘기를 갖고 오셨어요. 네. 본인 얘기인 거죠, 이거? 그렇죠. 본인 얘기죠. 예, 명동 버스 대란, 뭐 버스 퇴근길 뭐 버스 대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어 보이던데. 아니 사실 뭐 네. 수도권 외곽에 사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뭐 이번 얘기 들으면서 아니 뭐 기사가 나왔으면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될 얘기가 이제 나오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전후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는 좀 심하긴 했다. 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뭐 서울시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또 경기도민으로서도 또 불편함이 있으니까 또 체감이 되고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문제가 네. 된 곳이 명동 입구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네, 명동 입구. 그러니까 네. 명동을 들어간 입구고 그 앞에 롯데백화점 있고 네. 그 을지로 입구 사거리 있는 그쪽입니다. 네. 네, 그쪽 네. 동네인데 여기에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설 수 있는 면이 3개가 있어요. 네. 네, 3개가 있는데 여기에 광역버스 노선이 29개가 섭니다. 네. 대충 한 개당 10대, 10개 노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한 용인, 성남, 수원, 화성 이쪽에 이제 수도권 남쪽으로 주로 가는 버스들이 주로 서고 네. 양주 가는 버스도 한 대 있더라고요. 네, 북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또 을지로 입구 명동 쪽에 또 직장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 네. 많으니까 뭐 퇴근길에는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네, 뭐 이거 뭐 겪어봐서 저도 뭐 많이 겪는 일입니다만은 이 퇴근길에는 눈치 작전을 잘 펼쳐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버스가 어디 설지 모르거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서울 시민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광역버스는 입석 금지입니다. 입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러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안전벨트가 의무입니다. 네. 근데 서 있으면 안전벨트 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광역버스는 대부분 다 뭐 자동차 도로, 고속도로 아니면 뭐 자유로 이런 것들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고 오는데 네. 안전벨트 다 매야 돼요. 근데 옛날에 그냥 다 입석으로 그냥 대충 다녔어요. 경찰도 그냥 대충 봐주고. 네. 왜냐하면 출근길은 복잡하니까. 워낙 많이 타니까. 뭐 사람 많이 타야 되니까 네. 빨리빨리 출근해야 봐줬는데 되고. 세월호 사고가 터집니다.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국토부가 훈령을 이제 강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이제 입석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네네. 안전벨트 매세요. 그러니까 좌석이 다 차면은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분이 그 실제로 광역버스를 딱 타면 안내를 해요. 안전벨트 매세요. 이렇게 네. 다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법대로 하긴 하면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타려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네. 버스가 입석이 없어지니까 수속 능력이 팍 줄어. 거의 엄청 반토막이 많이 나는 줄죠.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눈치 작전을 잘 펼쳐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버스가 그 남아있는 좌석이 0이 되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빨리 타야 돼. 근데 그래서 일단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일단 켭니다. 켜고 내가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내가 타려는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일단은 딱 가늠을 해야 돼. 이걸 잘 보고 그다음에 내 버스만 봐야 되냐? 그거 네. 아니죠. 예. 다른 버스, 내 버스 오기 전에 다른 버스가 몇 개 오는지 봐서 내가 오는 버스가 뒤에 설지 아니면 어디쯤 앞에 설지. 설지 일단 예측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심히 살핀 다음에 내가 딱 잘 자리 선정을 해서 내 앞에 딱 버스가 섰어. 그러면 최고죠. 그때 희열. 예, 그때는 이 자리가 야 이러면서 이제 타는 거예요. 네. 앉아서 가는구나. 근데 자리 선정에 실패했어. 저 멀리 버스가 섰어. 그러면은 근데 갑자기 저 버스가 문을 여네? 그러면 이제 낭패죠. 막 뛰어가야 사람들이 돼요. 막 이제 내가 타는데 막 뛰어가도 다 타는데 이게 숫자가 이제 줄어요. 점점 교통카드를 줄어들죠. 딱 찍으면 숫자가 한 개씩 준단 말이에요. 10, 9, 8 이렇게 줄고 내가 막 뛰어갔는데 앞에서 0 되면 다음 차 타세요. 못하는 거죠. 네. 그럼 다음 버스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음 그럼 버스 언제 올지 어떻게 한참 알아. 걸리죠. 네. 네. 적어도 10분은 기다려야 돼요. 광역은 빨리 도착한 와도. 길이 또 네. 그러니까. 집에 갈 시간 또 늦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밥도 먹고 애들도 봐야 되고 그런데 또 늦어지고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초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버스를 어떻게든 이 눈치 작전을 해서 타야 되는데 이거 정말 경기도민 아니면 모르는 이 서름이죠. 네. 네. 이거 방금 막 지도 앱 키고 이런 네. 거는 장기자 노하우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다들 그렇죠. 공유하는 건가요? 아 근데 지도 앱은 무조건 켜야 돼요. 아니, 그 분들은 네. 이미 다 네. 출퇴근하시면서 온갖 경험과 이런 달인들이야, 시행착오들 달인들. 다 겪으셨던 네. 분들이죠. 네.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워낙 이렇다 보니까 자리 선정을 위한 눈치 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 버스가 어디 서냐.
버스 면이 아까 말씀드린 3개라 그랬어요. 3개. 근데 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1번 자리에 서 있는데 내 버스가 3번 자리에 섰어. 그러면 이거는 낭패예요. 뛰어가야 근데 이제 막 내가 1번 자리에 서 있는데 3번 자리에 서서 문을 연다. 이거 골치 아프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1번, 2번, 3번 자리도 아니야. 근데 버스가 막 퇴근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저 멀리서 버스 도로에 서서 사람들이 막 뛰어가니까 버스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류장도 아닌데 이제 도로까지 막 뛰어가야 되는 거죠.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서 태워주면 문제가 뭐냐면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막 태워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버스를 일단 막 막아요. 버스 앞으로 막 뛰어가요. 버스 앞으로 뛰어가고 또 이 중간에 또 얌체들이 생기잖아요. 중간에 새치기 탁 하고 이렇게. 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못하면 열받잖아요. 또 영 딱 뜨고 눈앞에서 이러면은 진짜 열받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서로 막 뛰다 보면 이 새치기의 개념도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막 섞여 있으니까. 근데 나름 나는 좀 오래 기다렸단 말이야. 근데 자꾸 이게 막 끊기면 열받잖아요. 열받죠. 그러면 이제 민원 넣습니다. 서울시에다 민원 넣죠. 아니 나는 오래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잘 지켜서 기다리는데 도로에서 태우고 막 앞에서 태우고 저기 와서 막 사람들 새치기 하고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막 민원을 넣는 거죠. 화나죠. 네. 자 근데 이제 뭐 버스 정류장이 좀 크다. 그래서 이제 뭐 노선별로 광역버스 정차 위치가 이렇게 길 앞에 도로 앞에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은 표지판이 서 있거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줄 서서 기다리니까 덜 억울하잖아요. 광역 환승센터 같은데 큰 곳들은 그렇게 하죠. 덜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좀 덜 억울하게 해드리시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놓은 게 표지판 세운 거예요. 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이 3개밖에 없어. 작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노선은 29개야. 그러니까 그 1m 간격으로 표지판을 10개를 세운 거예요. 너무 좀 버스 크기만 해도 몇 아니 미터인데. 버스가 길이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몇 미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이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이 표지판 앞에 딱 서야 이제 내가 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버스가 그 자리에 서려면 어떻게 돼? 쫙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차들 또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 기차 그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내 버스가 올 때까지 내 자리에 올 때까지 대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내 정류장에 오지 옛날 같으면 그냥 저기 가서 탈 텐데. 그냥 도로라도 뛰어가서 타고 싶은데 안 열어주잖아요. 이제는 안 열어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뭐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줄 계속 쫙쫙쫙쫙 서 있고. 그래서 뭐 15분이면 통과할 거리를 1시간을 기다렸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동 버스 대란이 이제 생긴 거죠. 정말 이제 열받죠. 왜냐하면 버스 눈앞에 있는데 내 정류장 앞에 서진 않아. 그래서 한참 기다려서 이 버스 빠지고 또 빠지고 들어서서 이제 들어오니까 타고 이런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버스들이 막 이렇게 정체가 돼 있으니까 여기가 완전 이제 교통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 차량들도 못 나가게 되고.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눈 맞으면서 사과까지 하고 그런 영상도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나름 표지판을 세우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이제 거죠? 서울시가 일단 생각을 뭐 표지판 세우면 되겠지 하고 이제 좀 안이하게 대응한 거죠. 이게 시뮬레이션도 좀 돌려보고 이게 진짜로 되나 안 되나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 했는데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집중 배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석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수송 능력이 반토막이 납니다. 버스가. 그러면은 타려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실어 날라야 버스가 수송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수를 늘려야죠. 늘려야 됩니다. 2대로 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스 운송회사들이 버스를 증차합니다. 증차하는데 그것도 이제 퇴근 시간대가 되면 서울에 있는 포인트에서 실어서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운송회사는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버스를 엄청나게 보내야 돼요. 퇴근 시간대. 왜냐하면 출근 시간대는 사실 조금 다른 게 출근 시간대는 뭐 근처에 오면 대충 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만 오면 뭐 도로에 좀 내려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내려서 직장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퇴근 시간대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서 태워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팟에 어떤 지점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막 집중적으로 이제 보냅니다. 보내니까 버스가 서울 시내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줄줄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500대가 들어온답니다. 이 명동 버스 정류장. 진짜요? 이게 퇴근 시간대. 그 시간대만. 어마어마하게 몰리는데요. 500대가 빠져나갈 때까지 못 가가는 거네. 와. 이러니까 이제 이게 뭐 사실 퇴근 시간대에 유연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요 지점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안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15분 걸릴 거리가 1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빗발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야 이거 난리다 해서 이제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대란이다 보도하고 그러니까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이 가서 직접 현장 둘러보고 눈 맞으면서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운영을 백지화했어요 다시. 네, 이런 일도 사실 정책을 내놓은 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백지화하는 일도 사실. 백지화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다시 또 도로로 막 올라가서 타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렇게 되는 난리가 거죠. 나고 게다가 이 표지판 안 없앴어. 그러니까 표지판이 있구나 하고 또 그 표지판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완전 대혼란 상태인데 그럼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될까요? 근데 뭐 서울시도 그렇고 이제 교통당국의 대책을 고민을 해야죠. 자 원인이 뭐냐? 일단은 증차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버스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뭐 줄일 수가 없잖아. 줄여라 그렇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직장인들 못 타고 집에 갑니까? 그러니까 노선이 한 정류장에 너무 많이 몰린다. 29개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명동 입구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보면 쭉 위로 올라가면 을지로 사거리 넘어가지고 우리은행 종로 지점이라고 요 광교 근처에 하나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롯데 영프라자라고 그 백화점이 있는 거기. 그래서 요 정류장을 분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노선 6개는 다른 데 세우시라. 이렇게 이제 분산을 시키고 또 이제 그 다른 5개 노선은 아예 명동 입구에는 서지 말고 을지로하고 종로 방면에서 회차를 해라. 아예 들어오지 마라 도심으로. 너무 좁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개 더 이제 그 대책을 내놓은 게 명동 입구 못지않게 혼란한 정류소가 있습니다. 이게 명동 입구가 여기 있으면 명동을 쭉 따라 올라가면 명동성당 가는 그 입구 반대편에 그 서울 백병원 정류소가 있어요. 서울 백병원 정류소는 이 또 게다가 중앙 차로, 중앙 버스 정류소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길게 늘어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도 노선이 28개. 근데 게다가 이제 그 중앙 버스 중앙 차로라 가지고 표지판 세우기도 상당히 좀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표지판을 세우면 왜냐하면 여기는 더 이제 더 길게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가로변에 그 이제 중앙 말고 그 가로 길가에다 또 이제 버스 정류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명동 성당 버스 정류장을 하나 더 만듭니다. 분산을 시키는 거네요. 이것도. 그렇게 이제 분산하는데 정류소도 이제 서울시 도심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류소를 더 만들고 뭐 분산을 시켜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냥 광역버스는 서울 입구까지만 좀 오면 안 되냐. 서울 입구까지만 와서 나머지는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 좀 하자. 이제 그런 이제 대책을 좀 내놓고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직장인 입장에서 환승 한번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귀찮아, 엄청 피곤하죠. 체력적으로. 왜냐하면 저만 해도 집 앞에서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는데 서울시청 앞에 그 광화문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2대가 있어요. 2대가. 이거 타고 가면 바로 앞에 내리면 그냥 나 출근하는 데인데 이제는 어디 뭐 저기 그 자유로 끝나는데 당산이 이런 데 내려가지고 다시 타고 올라오라. 그러면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자다가 오거나 뭐 아니면 책 보다가 오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환승하면 일단 내려서 걸어야 되고 뭐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게다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막 노선 분산하고 정류소 막 바꾸고 이러니까 아니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막 바꾸냐. 이 또 경기도 불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서울시에서는 또 나름 또 자기도 불만인 게 아니 경기도에서도 우리랑 상의 안 하고 막 증차했잖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도심에다 막 갖다 때려 넣으면 어떡하냐. 니들이 문제 원인 제기한 거 문제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나름 또 불만이에요. 서로 또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됩니다. 국토부 입장을 좀 그러니까 입장이라기보다 국토부랑 같이 이제 이걸 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이게 메가시티지 않습니까? 경기도 인구랑 서울 인구를 합치면 2천만이 넘어가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물류량이라든지 이제 인적 운송도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버스들을 보면은 특히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중공영, 공영 이런 걸 많이 늘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상황을 정부도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경기도는 당연히 옛날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약간 마스터 플랜 비슷하게 대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인구가 어쨌든 계속해서 수도권 집중화가 돼가지고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도 구조고. 인구가 더 많이 늘었죠. 그렇죠. 이제 서울 인구는 빠지면서 경기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거를 노선을 좀 분산시킨다, 뭐 늘린다, 뭐 이렇게 정거장을 뭐 이렇게 나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고 네. 좀 뭔가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랑 그다음에 서울시랑 경기도랑 좀 머리를 좀 맞대서 이 부분을 한번 원칙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 딱 앞에 도착하면 좋죠. 좋은데 그걸 누리기 위해 출근 때도 퇴근 때 심지어 퇴근 때는 더 심하죠. 이런 식으로 막 아비규환처럼 된 거를 뚫고 편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아비규환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외곽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환승을 해서 타고 오는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시킬 것이냐. 서울 사람은 몰라. 그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칙, 네. 대원칙에 대한 이게 부분. 그래서 이제 대광위라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 모여서 이제 서로 협의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서로 좀 감정이 안 좋아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양지 자체가. 왜냐하면 이번에 또 오세훈 시장이 기후동행 카드 네, 발표해가지고 27일 이제 다다음 주쯤이면 이제 무제한 월 정액권이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경기도는 참여를 안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일부 뭐 김포시에서는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심지어 뭐 김포시 포함해서 몇몇 지자체는 서울로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기싸움도 있고. 그것도 이제 네. 했었고 그러니까 경기도도 좀 기분이 안 좋고 서울시도 서울시 나름대로 좀 쟤네들 왜 저러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좀 이게 참 풀기 힘든 문제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풀어야죠. 네. 문제는 풀어야 되고 그래서 좀 잘 협의해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 이번 그 명동 버스 대란을 두고는 탁상 행정 비판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표지판만 세우면 끝입니까? 네. 어쨌든 좀 잘 논의해서 이거 감정 싸움이 아니라 진짜 당장 시민 불편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좀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거 할 생각이 때는 듭니다. 사실 네. 그 서울에 사는 서울시 공무원보다는 경기도에 사시는 경기도 사는 서울시청 공무원들 많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이제 좀 이거 아이디어를 구했어야 되는데 탁상 행정 안 되죠. 네.